2017년 6월이었어요. 뉴스에서 봤죠. 배달 회사에서 라이더만 담당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었다고. 처음엔 좋은 소식인 줄 알았어요. 이제 우리 얘기를 전문으로 들어줄 사람이 생겼구나 싶었거든요. 편의점에서 동료 형이랑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야, 이제 우리도 제대로 대접받는 거 아니야. 형은 웃으면서 말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형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부서가 생긴 건 좋은데 그게 우리를 위한 건지 회사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더 확실하게 관리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날 밤 헬멧을 벗으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좋아질지 나빠질지 알 수 없었어요. 여름부터 느꼈어요. 거리에 라이더가 정말 많아졌다는 걸. 빨간 불에 서 있으면 옆에 배달 오토바이가 서너 대씩 같이 서 있었어요. 다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주문 알림 소리가 예전만큼 자주 울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주문이 안 들어오지? 다른 동료들도 비슷했어요. 쉬는 시간에 만나면 다들 같은 얘기를 했죠. 요즘 장사 안 되지? 응. 1시간 기다려도 주문 하나 안 떨어질 때도 있어. 가을쯤 되니까 확실히 느껴졌어요. 사람은 많아졌는데 주문은 그대로니까 한 사람당 벌 수 있는 돈이 줄어든 거예요. 간단한 산수였죠. 그런데 현실로 닥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점심시간이랑 저녁시간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때는 주문이 몰려서 정신없이 달렸으니까 문제는 그 외 시간이었어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이 시간이 제일 힘들었죠. 주문 기다리면서 편의점 앞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안 가요. 핸드폰만 째려보고 있는데 알림은 안 울리고 그러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그냥 날아가요.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돈은 못 버는 거죠. 이번 달 월세 낼 수 있을까? 매달 이 걱정을 했어요. 어떤 달은 많이 벌고 어떤 달은 적게 벌고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같은 동네에서 일하는 형은 저보다 많이 벌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형은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상권을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정보가 곧 돈이었어요. 2018년 새해가 되니까 회사에서 공지가 왔어요. 배달비 계산 방법이 바뀐다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거리당 얼마, 시간당 얼마, 추가 수당 얼마. 복잡했어요. 이게 나한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동료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일단 일을 해봐야 안다고. 한 달 지나서 월급 명세서를 받아봤어요. 예상보다 적었어요. 지난달보다 더 열심히 달렸는데 왜 적게 나왔지? 회사에 물어볼까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어요. 동료들이랑 명세서를 비교해봤어요. 다들 비슷했어요. 계산 방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받는 돈이 줄어든 거였죠. 하지만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고 일하는 수밖에. 2018년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어요. 비 오는 날이면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니까 배달 주문을 많이 하는 거죠. 문제는 도로였어요. 비에 젖은 아스팔트는 미끄러웠고 시야도 안 좋았어요. 그래도 주문은 계속 들어오고 고객은 빨리 배달해달라고 재촉하고 7월 어느 날이었어요. 옆 동네에서 일하던 동생이 빗길에서 넘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팔이 부러졌대요. 병원비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일을 못한다는 거였어요. 보험은 있잖아? 제가 물었죠. 동생이 한숨 쉬며 말했어요. 있긴 한데 절차가 복잡해. 언제 처리될지도 모르겠어. 그동안 수입은 끊기는 거고.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조심하게 됐어요. 무릎 보호대도 사고 비옷도 새로 샀어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무서웠어요. 여름쯤 동료 형한테 들었어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오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매달 정해진 월급을 준다고 했대요. 형 할 거야? 제가 물었죠. 모르겠어. 월급은 정해져 있으니까 안정적이긴 한데. 자유는 없잖아. 건당 받으면 많이 벌 수도 있고. 저도 고민했어요. 안정을 택할까? 자유를 택할까? 정규직이 되면 매달 정해진 돈을 받으니까 생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월급은 똑같죠. 반대로 지금처럼 건당 받으면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적게 벌 수도 있어요. 형은 결국 건당을 선택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정규직으로 간 동료들도 있었어요. 정답은 없었어요. 각자 형편에 맞게 선택하는 거였죠. 가을쯤부터 자연스럽게 모이게 됐어요. 같은 동네에서 일하는 라이더들끼리 주로 편의점 앞에서 만났죠. 커피 한 잔 사서 잠깐 쉬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요즘 배달비 너무 적지 않아? 맞아,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야?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뭐. 늘 불평만 한 건 아니에요. 어느 구역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지, 어느 식당이 음식을 빨리 준비하는지 이런 정보도 나눴어요. 혼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었죠. 힘들 때 서로 위로도 했어요. 한 동생이 하루 종일 달렸는데 별로 못 벌었다고 속상해하면 형들이 과자나 음료수를 사줬어요. 내일은 나을 거야. 이런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됐어요. 우리는 경쟁자이기도 했지만 동료이기도 했어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아는 고충이 있었으니까요. 2018년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뭐가 달라졌나? 라이더는 많이 늘었어요. 경쟁은 더 심해졌고요. 회사 규칙은 자주 바뀌었고, 우리가 받는 돈은 줄어들었어요. 사고 위험은 여전했고, 보장은 부족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매일 헬멧을 쓰고 거리를 달렸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추운 겨울이든 더운 여름이든, 이 일이 제 생계였으니까요. 그리고 동료들도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서로 의지하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저는 생각했어요. 내년엔 뭐가 달라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답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그냥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걸, 그걸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저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